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내랑 나몰라라 하다가 대선은 지금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홍준표는 대구시장 던지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지금 계속 뜸들이고는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이준석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요거는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는 걸까요? 진짜 된다, 될 수 있다. 김문수는 갑자기 턱걸이를 한 4개 정도 하시더만 이 양반이 51년생이야. 74세시죠. 74세, 75세. 74세. 그러니까 정정하다. 한 중앙일보 기사가 한 일주일 전이었나? 주반 야대 그 기사가 좀 약간 그렇죠. 화제였잖아요. 주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뭐 이렇게 해서 국힘의 이중 생활 제목이 그거였는데. 주대 야대예요, 그냥 대놓고. 뭐 이렇게 윤석열 바짓가랑이 붙잡고 뭐 그렇지. 지지자들이야 지금 일부 나와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이미 다 대선 준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선 보통 우리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대선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완전 대선 국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개월,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지금 언제, 그러니까 당장 탄핵 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경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본인을 알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책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판기념회는 안 하고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 북콘서트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탄핵 선고가 아마 3월 둘째 주 정도 됐잖아요. 3월 뭐 저는 14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14일 금요일로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2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지금 다 몸이 달았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쪽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언제 선거 준비해요? 당내 경선 바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경선만 2주밖에 안 된다. 경선도 2주밖에 안 된다. 경선은 3주. 경선은 3주. 국힘도 민주당도 3주 한다고 했고요. 국힘도 3주 한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곧 들어가서 3주 하고 왜냐면 60일이고 뭐 후보 등록하고 뭐 이런 기간 빼면은 한 달밖에 안 남아요. 한 달이네. 한 달. 그러니까 진짜 대선 후보들끼리 붙는 거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경선은 3주밖에 못 해요. 실제. 그러면은 지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대선 준비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어대명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한쪽은 굉장히 탄탄하고 한 명으로 거의 몰아지는 분위기고 한쪽은 이합 집산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또 내란이나 계엄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싸울 사람들도 꽤 있거든. 김문수, 홍준표, 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윤석열의 이제 적극적인 옹호자들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뭐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싸우네요. 그리고 지금 뭐 조기 대선을 뭐 하느니 마느니 지금 당 지도부와 친윤 주류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스탠스를 겉으로는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경선을 치른다는 거는 지금 이제 후보가 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영상을 올리고 철봉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김문수 장관은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의식해서 나 건강해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퍼포먼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전국에 조직을 건설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움직일 거거든요. 한동훈 쪽도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책 팔면서 책 가지고 이제 책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 김상욱 의원이 광주 가서 사과했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동네 가가지고 자기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 얘기할 건데 그 책 잡히기 싫으니까는 내쫓는 거 아니에요. 친한동훈계도. 그렇죠. 그래서 다 건설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지금 가동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조직을 또 이번에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든 조직을 결국은 이게 선수가 누가 나가든 친한계 또는 뭐 친윤계 해가지고 요 잔존 조직을 가지고 당권 선거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선수가 누가 나가든 간에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아직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대선 얘기를 하느냐 이럴 계제가 아니고 이미 다 가동이 됐으나 중요한 건 스탠스 문제만 남은 것이죠. 스탠스를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 버리고 가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을 껴안고 가느냐 이 당원 및 지지자들의 윤석열 만세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 요 스탠스만 남은 것인데 거기서 윤석열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요거를 끊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요것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스탠스를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명태균과 김건희 예. 그 녹취 나왔잖아요. 시사인 특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들어도 야 저것 때문에 계엄했구나. 명태균 때문에 계엄했구나. 그리고 와 이게 5월 9일인가 그런데 저 때부터의 그 얼핏 비치는 내가 권력자야라는 그런 어떤 와 정말 오만하게 들리더만요. 김건희 씨의 그 말투는. 그렇죠. 중간중간에는 상당히 무슨 왕후 같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뭐 원경하고 많이 그렇죠. 비교하는 그렇죠. 거의 측정무 수준이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운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저거 처음에 윤석열 목소리 아니었어요? 예, 그 뒤에 윤석열이 목소리 있지. 저 통화가 아마 이제 보도가 된 걸 보셨겠지만은 지난번에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쵸, 예. 통화를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때 지지율이 막 17% 됐는데 어떡하냐 이런 통화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전화를 해갖고 내가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이게 뭐 반대하고 이러네. 하여튼 윤석열한테 얘기해볼게 이러고 이제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통화를 한 거거든요. 저 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윤석열 목소리인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목소리야. 근데 윤석열이 이제 하고 이런 거 같아.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마치 결재권자인 것처럼 쫙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이거든요. 저는 딱 그 둘이서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딱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유상종이다.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궁합도 저 정도로 잘 맞는 것 같다. 우리는요 옛날 어른들이 사자성어로 찰떡궁합이라 그랬습니다. 찰떡궁합이라 그랬는데 아니 저걸 보면요 그 김건희 씨가 저는 이제 계속 김여사 그랬지만 김건희 씨라고 이때는 표현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 죽여 끝났어. 그렇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내 마누라 핸드폰을 봅니까? 그런데 자기가 술자가 자고 있으면 마누라가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다 이렇게 답변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그 12월 2일 밤에 그 중요한 밤에 국정원장한테 문자로 보낸 것도 김건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돼요.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했고 윤석열이 국정을 개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좀 약간 한심한 게 있잖아요. 명태균 씨는 뭐 어떻게 봤든 간에 정치 브로커였던 건 맞고 거기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고 그랬고 또 사익을 취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떠한 그 선거에 있어서 조작된 여론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죠? 그 때문에 구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속이 돼 있는데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놓으라 하는 국힘 그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정치판 있지 않습니까? 좀 한번 싹 물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기술자 말고요. 정치 철학자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 당선인 아내 신분인데 저는 참 오만하다라고 느낀 게 이 부분이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그러니까요. 예. 야, 어떻게 당선인 아내가 당선자 아내가 언제 봤다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잖아. 에? 일단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오래 한 사람들 아니에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근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야,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는 거는 그걸 제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요. 저 사람 김건희 씨 머릿속에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조물딱거리고 갖고 노는 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네,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권성동이, 윤한홍이 옛날에 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석학을 뭐 누구 그래요. 머릿속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한 윤석열이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 너희 정도야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성 자체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성 자체가 잘못 그 입력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김건희는 본인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기 전에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 기죽지 마. 그리고 이제 실제 수사관들 이렇게 뭐 회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특활비로는 부족하다. 예. 포켓 그러니까 인유어 포켓도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그래야 잘 수사 잘하는 수사관들도 또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다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위에 있는데 뭐 윤한홍이든 뭐 뭐든 권성동이든 어쨌든 다 내 밑으로 본다라는 이제 본인이 이미 정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핵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반윤핵관 연대가 있었다.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를 정점에서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등등등에서 반윤핵관 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유들이 각각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윤핵관들이 김건희 라인을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김건희가 정무적으로 뭐를 판단을 하는데 뭐를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개사과 문제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윤핵관들한테. 그러니까 반말이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글쎄 이 사람 자체가 이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 내부에서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올라가잖아요. 예. 그때 실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다음에 첫 인사 때 54명의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죠. 네, 사표를 냈는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돌아가는 파 중에서 검사 안에서 혹시 검찰 조직 내에서 형수파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수파? 예. 네, 형수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검사들이 좀 친해지고 어떻고 저렇고 하면은 정말 내가 신복이다 그러면은 아 검사장님 안 그러고 형님 하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요. 형님 하는데 형님 윤 대통령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는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형수님이라고 그러나 이걸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서 이제 형수님하고 소위 말하는 짤랑짤랑 되는 검사들은 소위 말하는 뭐 여기도 뭐 정치권에도 입문할 수 있고 좀 그래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서 앞으로의 정치권을 흔들 내용들 물론 뭐 윤석열 씨와 관련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오세훈과 나눈 대화들 저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상권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인은 지금 이제 명태균의 변호인입니다. 사람이
어디죠? MBC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홍준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그 사진이 공개된 건 2014년 때 일이고, 예. 2020년부터 그 2022년까지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할 정도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예. 라고 하면서, 예.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만났다. 뭐 자주 만난 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은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이제 거짓말은 한 거죠. 홍준표나 오세훈 둘 다 지금 거짓말의 혐의는 있습니다. 뭐 거의 안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홍준표 시장은 네. 명태균을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같이 왔는데 명태균이는 쫓아내고 이준석이만 불러들어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자기는 본 적도 없다는 건데 솔직히 안 믿습니다. 뭘 본 적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장인보다 자주 만났다 저거는 약간의 이제 명태균 씨 과장 있잖아요. 4번 봤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총 4번. 10년 동안 장인은 4번밖에 안 만나나 이 생각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그 노컷뉴스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거 나왔어요. 돈 준 사람이 지금 그 선거 비용으로 돈 준 사람이 두 갈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A 씨라고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홍준표 아들 친구하고 두 갈래로 지금 있다라고 해서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솔직히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선거 이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거기에 또 돈이 오갔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조작에 의뢰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거를 암시하는 얘기가 있었느냐인데 조작 의뢰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돈이 오간 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홍 시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두 갈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 노컷뉴스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홍 시장은 아마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대선 완주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경선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좀 들어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좀 묘한 게 오늘 겸공에서 주진우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김한정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야. 정치적 스폰서를 했던 사람이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도 혹시 김 씨 아니신가요? 모르겠어요. 그 이름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남상권 변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오세훈 시장이 뭐 김영선에게 뭘 제안했다. 저것도 이제 오세훈 측에서는 뭐 극구 부인하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 이 오세훈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오세훈은 송 셰프 만나면서 강철은이 오기 전 김영선,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김영선의 전 지역구의 후임자인 김혜나가 내정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되고 김영선은 자신의 전 지역구인 고양시청에 자신의 보좌관인 이모 씨가 출마했지만 오히려 친구이 두통 김혜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오세훈이 이 김혜나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신감에 격노합니다. 그래요? 배신감에 격노를 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선인가?
아니면 명태균인가? 명태균 뭐 둘 다 분명했죠. 경로에단 주체는 김영선이고요. 그래서 김영선 씨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약간 말이 좀 상스러운데 그대로 전해도 되죠. 내가 저런 XX하고 다시 만나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저는 지금 남상권 변호사의 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대선 주자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검찰은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남상권 변호사의 말과 그다음에 또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김종인 씨가 말하는 걸 보면요. 이게 누구는 아주 힘들겠고 아까 우리 김병만 씨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아리까리하고 누구는 좀 나올 것 같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 남상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대표로 2명을 이야기하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이걸 갖다 깔 거다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자꾸만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명태균의 기억 자체가 증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김종인 씨가 보수의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동훈 씨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막 이제 목차가 나올 때예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실은 자기 내심은 당선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아마 차기 구도는 김문수 한동훈 또는 오세훈 한동훈 쪽으로 갈 거다. 문제는 지금 김문수의 지지에 대해서 빠질 거라는 사람이 맞는데 그것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딱 빠진 게 홍준표 시장님이 딱 빠졌어요. 보니까요. 그러네. 그러면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거문급 정치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냐는 것은 실은 김종인 씨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또 이 양반 감이 빠르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명은 물려도 단단히 물렸고 홍준표는 사법 리스크가 크죠. 이렇게 김종인 씨가 판단한 것 같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보수의 어떤 차기 대권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빠질까? 오세훈은 대선까지는 안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일부 살살 흘러나오는 말도 아까 우리 김평만 씨 말씀하신 것처럼 딱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크다. 첫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 물적 증거로. 둘째,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어떤 결과를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셋째, 이 대가로 금전이 명태균한테 갔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도 이 금전이 간 거를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다. 이건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탄핵 증거, 보강 증거가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겠냐. 검찰도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거를 규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림만 놓고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하고는 모르겠는데 오세훈, 이준석하고는 사실 그 당시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죠. 김종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할 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보도된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한테 계속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받고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한테 그 여론조사 언제 나오냐, 여론조사 했냐, 여론조사가 어떻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철수하고 그때 단일하고 막 이럴 때 오세훈이 그때 뭐 명태균이 뭐 조건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유선전화를 섞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주문을 하기도 하고 명태균이 엄청 끈끈한 사이지 않습니까? 김종인하고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 끈끈한 사이인 계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선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사심이 있다. 김종인 그렇죠. 사심이 있다.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입장에서 뭐 내가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나도 좀 이 이름을 드높이고 또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이 선거를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세훈 모르게 지금 오세훈 쪽은 그 김종인하고 명태균하고 그랬다는 건 우리는 전혀 몰랐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를 뭐 아예 오세훈 쪽은 하나도 모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바도 아닌데 지금 오세훈 쪽도 명태균하고 김종인이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국면에서도 뭔가 명태균이 무슨 조언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 이런 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추측에, 추론에, 뭐 이거를 뭐 하나하나 증거를 다 따지기는 곤란한 것이지만. 그래서 대략 같은 배를 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미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들은 나중에 가면은 지금의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어쨌든 끈끈한 사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이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끼는 사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사기관이 지금 대선 국면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했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의 이 연결된 관계들을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면은 추가로 어떤 팩트가 나왔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렇지. 제가 짧게 요 지금 관계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세 명이 그때 당시에 같은 배를 탔잖아요.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이 그러니까 같은 이제 멤버라고 보면 되는데 다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김한정이 돈 줘가지고 나도 모르는 일인데 돈 줬는데 나는 받아본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한 가지 확인된 건 있어요. 그게 저기 누구죠? 김종인 책상 위에 비대위원장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럼 김종인이 이게 CBS랑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이거 치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세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김종인이 네가 다 안고 죽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당시의 문제를. 그래서 김종인하고 정확하게 선도 못 긋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김종인은 지금 사실상 한동훈 쪽을 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한동훈 대선 출마 불가피, 큰 뜻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게 정상. 한동훈 대선 못할 것 없다. 63% 당대표 지지율 금방 회복. 신선하고 용기 있다. 이 인터뷰 나갈 때마다 한동훈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준석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사이가 벌어졌대요. 김종인하고 이준석하고는. 내 조언을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거고 홍준표 시장은 원래 두 사람이 서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아 그래요? 예, 원래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김종인은 홍준표를 아이 뭐 그런 사람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이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의 언급하는 거조차. 홍준표 쪽이 옛날에 그 동아은행 그 돈 받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고 오세훈하고도 전략적으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역학관계.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오 시장 건은 이게 대선 기간 내에 이게 수사가 되거나 밝혀지기는 매우 어렵고 제가 한 가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쨌든 말은 계속 명태균 쪽에서 나오는데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녹취 아니면 뭐 텔레그램 아니면 사진 이게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오 시장도 수렁에 빠질 텐데 그게 아니면은 서로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